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5일 데일리 신초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17만 명의 러시아군이 홋카이도를 침공한다면 오토이 네프무라에서 2사단은 전멸, 제2의 노몬한 사건 현실입니다. 노몬한 사건은 2차 대전 당시 만주에서 일본이 소련에 참패해 국경을 확정한 사건인데요. 러시아군이 침공할 경우 일본이 큰 타격을 입어 홋카이도를 내줄 것이라는 내용이군요. 전쟁 시나리오와 누리꾼 반응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만약 러시아가 일본을 공격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불안을 느끼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뉴스를 보고 있는 일본인은 적지 않은 것 같다. 지지통신은 3월 11일 북방 영토에서 미사일 연습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 동부 군관군은 10일 북방 영토와 쿠릴 열도에서 지대공 미사일 발사 연습을 했다고 발표했다. 트위터에는 불안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번에는 일본 공격할 거야. 푸틴 불장난 그만해. 당연히 그동안 방위성은 러시아에 의한 본토 공격을 시뮬레이션해 요격 작전을 위반해왔다. 요미우리 신문은 1988년 홋카이도 침공 독자적 격파, 방위청 검토 극비자료, 육군 근대화 강조 기사를 게재했다. 방위성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홋카이도 유사시 예상되는 침공 지점으로 왓카나이 정면, 동해 측의 대시오 정면, 오츠크해 측 하마톤 베스 세 지점으로 받고 요격 거점은 오토이 네프무라가 된다. 1994년에 작성된 계획도 검토해보면 소련 붕괴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입안한 것이다. 소련의 붕괴로 러시아 국민의 불만이 증가해 정부는 신천지를 찾아 홋카이도를 침공한다는 것이다. 당시의 약체화된 러시아가 나토군을 이길 리 만무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동유럽 제국에서 반러시아 운동이 격화돼 러시아 수뇌부는 서방 침공을 포기하고 미국과 먼 일본의 홋카이도를 겨냥한 시나리오를 입안한 것. 홋카이도를 점령하고 러시아 국민이 전승을 환영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동쪽에 대한 경계심을 끌어올리는 전망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과 대비해 상당히 흥미로운 시나리오다. 물론 여러가지 다른 시나리오도 입안됐다. 여러 경우에도 앞에 언급한 세 지점이 주요 침략 지점이 될 것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 러시아는 극동에 자동화 저격사단을 배치해놓고 있다. 전차, 자주포, 보병 전투차, 장갑병원 수송차 등으로 구성된 사단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된 걸로 알려졌다. 이 자동화 저격사단이 홋카이도 침공의 주력이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러시아 해병대를 수송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보도됐듯 러시아군은 보급에 능숙하지 않다. 적어도 90년대 방위성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래는 홋카이도를 완전히 점령하려면 17개 사단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방위성은 러시아에 그만한 대군을 보낼 힘은 없다고 분석했다. 참고로 한 개 사단은 국가별로 인원은 다르지만 대략 1만 명 수준, 17개 사단이면 17만여 명이 된다. 이만한 대군을 상륙시킬 힘은 러시아에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2만 명이나 3만 명이라면 가능할 것. 방위성은 이런 전제 아래 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에는 육상저위대 2사단이 배치돼 있다. 이곳은 예나 지금이나 바둑의 사석이 되기로 정해진 사단이다. 세 곳에서 상륙한 러시아군을 2사단이 오토이 네프 마을에서 요격한다는 계획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자포자기일지 모르나 바로 2사단은 패배가 결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 아사히 신문 홋카이도판에 게재된 기사의 제목은 홋카이도의 전후 60년 제7부 냉전기 연습이었는데 이런 설명이 있다. 정예부대를 중심으로 1개월을 버티며 동맹국 미국의 중무장부대 지원을 기다리는 것이 기본 자세다. 만약 소련군 전차부대가 침공해 왔을 때 얼마나 대항할 수 있는가?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훈련이 84년 홋카이도 대훈련장에서 열렸다. 자위대 측 1340명, 전차 등 106량,
소련군을 상정한 공격 측은 2120명 260량으로 임했다. 결과는 공격 개시부터 불과 17분 반 자위대 측의 방위 라인은 맥없이 무너졌다. 옛 일본군이 소련 전차부대에 대패한 1939년 노몬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결과였다. 한 군사 언론인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들이 괴멸 상태가 된다는 전제는 이사단 대원 누구나 공유했습니다. 실제 괴멸 후에 대해서도 지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괴멸해도 게릴라병이 되어 버틴다는 것입니다. 봄이면 자생하는 명주 마늘을 갉아먹고 하루라도 연명해 단 한 명이라도 더 러시아 군인을 공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했습니다. 본격적인 반격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지토세시에 배치되어 있는 육상자위대 7사단이다. 오토이네프역에서 JR을 사용하면 치토세역까지는 약 4시간 반이 걸린다. 7사단은 특히 냉전기에 육상자위대의 유일한 기갑사단이었다. 중전력으로 러시아군에 타격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단이 밑거름이 되어 시간을 끄는 동안 7사단이 본격적 반격을 담당하며 미군의 도착을 기다린다는 것이 기본적인 작전 계획인 셈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군이 의외로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자위대는 지금이라면 러시아군에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을 법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한다. 자위대는 탄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전수방위라는 이름 아래 탄약의 비축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이길 수 없다. 2사단이나 7사단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시하고 있겠지만 자신들이 일본의 각종 법령에 꽁꽁 묶여있는 것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것을 반대하면 지금도 반발하는 일본인이 많다는 것도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가 오래 지속됐지만 인류는 전쟁의 역사 속에 있다. 핵 보유로 큰 전쟁은 없어졌지만 러시아처럼 핵을 휘두르는 나라가 나온다. 일본도 우크라이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국을 지킬 만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크라이나인 대부분이 이 시대에 침략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의 이웃나라가 러시아, 중국, 북한이고 지금 상황이라면 침략 당했을 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 일본은 없어질 것.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교훈 삼아 핵시대에 맞는 방위 예산을 짜야 한다. 육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륙작전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선 방어는 불가능할지도. 상륙하기 전에 바다에 가라앉는 전차수가 더 많을 거야. 경제 제재를 보복하기 위해 공멸을 각오한 것이라면 상륙해 점령하는 것보다 군사거점 공격 후 핵 공격하는 것이 쉽다. 그리고 낙진이 기본적으로 태평양에 떨어져 우크라이나 입지와 달리 자국의 피해를 입을 확률이 낮으니까 일본에 사용하기 쉽겠지. 상륙 위험보다 핵 공격 방어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러시아가 침공해온다면 일본 정부는 재해 긴급 경보를 통해 전 도민의 안전 확보와 혼슈로의 대피를 최우선으로 자위대에 명령할 것. 헌법상 일본에는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 3가지가 헌법 구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러시아의 홋카이도 땅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탈환 목적으로 전투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적용을 미국에 요구하지만 미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핵전쟁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밖에 할 수 없고 중재역으로 정전협정의 장을 마련해 홋카이도를 내주는 대신 혼슈에는 쳐들어가지 말라고 러시아 측의 약속을 받아 종결을 시도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헌법상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도 자위대는 인명 우선으로밖에 교전할 수 없고 도민을 피난시킨 후에는 홋카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라고만 정부가 발표할 뿐 러시아 측에 무혈 양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돌쇠 한마디. 극우 잡지답게 전쟁 가능 국가로 바꿔야 한다는 걸 돌려서 주장하고 있군요. 현재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계획, 마음대로는 안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